이게 작동을 하네. 어휴. 자. 죽습니다. 죽어. 심박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전에 소개한 무시동 히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고 이번에 구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예쁜 쓰레기. 어쩔 수 없이 저는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자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캠핑 레저 관련된 업체이겠죠. 그 업체에 자문을 한 결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음식조리나 간단히 물을 끓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온열기구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원래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주시는 거죠.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1970년 연탄 떼던 시절법, 그 법을 우리는 2020년도인 지금에서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화기는 실내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난 밖에서 떼는데.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 슬리퍼를 가져다 가끔 파리도 잡고 하잖아요. 그러다 제품이 망가져서 업체에 문의를 합니다. 이거 벌레 죽이다가 누구 때리다가 찢어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망가져요? 이거 다시 바꿔주세요. AS 해주세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 이러겠죠. 원래 사용 목적은 신고 다니라고 하는 물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용도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AS는 안 됩니다. 책임도 져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아무리 열이 안 나고 한겨울 잘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연통 무시동 히터는 제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쓰레기죠. 자, 제가 전해드리는 말이 끝나고 이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살인자, 살인마, 미친놈, 쓰레기. 저는 살면서 온갖 욕을 다 들었는데 온라인상에 이런 쓰레기 표현을 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무지막지한 표현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나? 저도 신경은 안 쓴다 했는데 자꾸 죽어라, 죽는다, 살인마, 살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은연중에 내가 살인자인가? 내가 낸 아이디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건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분들한테는 설명이 안 되는 건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어쩔 수 없는 쓰레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게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사포화도를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정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내가 기쁠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냐 이산화탄소냐 산소 포화도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뭐 제 기분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를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식 출시된 난로와 버너 그리고 히터를 있는 그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산화탄소 말이에요. 집에서 매일 쓰는 게 가스버너인데 그렇게 위험한 걸 전 국민이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선풍기 바람을 얼굴로 쐬고 자면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 이거 아직도 믿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전 20대까지 한여름에 선풍기 바람 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가스버너에서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연히 뉴스에서 죽는다 하니까 과연 가스버너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였을까요? 탄소, 즉 뭘 태워야 나옵니다. 쉽게 연탄, 기름, 숯등을 태울 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탄소는 뭘 태울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정확히는 이거를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연소되는 불이 완전 연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젖은 연탄때다가 많이들 사고를 당하셨는데 완전히 타는 연탄은 냄새도 안 나고 뭐 구워 먹고 요리도 할 정도로 안전했죠. 식당에서도 불 피워 사용하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각종 캠핑 사고를 가스버너, 가스난로라 합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추위를 참다 못해 잠불을 텐트 안으로 가져온 남녀. 하지만 숯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40대 가장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족들도 텐트 안에서 갈탄과 휴대용 가스 등으로 난방을 한 뒤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북 고창에서 이들 역시 화로에 불을 피운 채 잠들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캠핑 중 텐트 안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대부분 이렇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잠을 자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난로의 가스 사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숯을 피워서 많이들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럼 가스에 의한 사고는 없었나? 있었죠. 바로 질식사. 여러분 이 난로 기억나시죠?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태우기만 해도 독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일산화탄소, 사람 죽인다, 살인마다 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었던 그 살인가스, 그 가스가 나온다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우리가 늘상 생활하는 집에서 쓰고 사무실에서 쓰고 일터에서 쓰는 가스는 안전한데 이 가스를 온전하게 캠핑장으로 가져가서 쓰면 일산화탄소기다 뭔다, 뭐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이버에서 난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면 버너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가스 안 쓰는 물건이 몇 개나 있나요? 대부분 가스 난로와 가스 버너를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사용 중에 계십니다. 심지어 지금 영상 보는 지금도 불에 뭐 꺼먹고 계시지 않아요? 몇 시간 후면 죽는다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바로 해결 방법은 완전연소와 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버너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데 그냥 써도 되나? 제가 국내 최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난로와 버너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스 버너를 켰다고 해서 무조건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만 갖고 계실 적에 이미 나라에서는 안전하게 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검사를 해서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답답하면 창문 열고 그러면 금방 또 괜찮아지잖아요. 지금은 연탄 떼던 시절도 아니고 선풍기 바람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믿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얼마만큼 사람이 노출되어야 문제가 생길까요? 0에서 1ppm은 정상 범위에 있고요. 9ppm은 표준 수치입니다. 50ppm은 8시간 동안 폐쇄 공간 안전 범위예요. 100ppm은 산전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서 조심 단계가 되고요. 200ppm은 약간의 두통, 피로, 현기증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800ppm은 현기증, 구토, 경련 약 2-3시간 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산화탄소의 양이 되겠어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완전연소가 됐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판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게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스버너나 난로를 정상 환경에서 그냥 틀어놓고 쓰면 사람이 죽거나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일산화탄소의 양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숯불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텐트를 밀봉한 상태에서 안에서 난로, 가스난로, 버너를 켜놓고 주무셨을 경우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일부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내부 텐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사인은 질식사, 이 부분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숯불에 의한 이런 두 사건만 있어요. 팩트는 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버너나 가스를 사용을 하실 때는 환기가 아주 중요한데 온열기구라든지 버너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캠핑장 가보세요. 가스나 난로나 버너나 안 켜고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추우니까 내부에서도 난로를 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도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를 우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했었던 건 그냥 가스버너 키면 막연하게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죽는다. 그게 아니라 기준치를 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거고 저는 그 제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디어만 내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미난 아이디어를 그냥 제공해 드린 것 뿐이에요. 가스버너, 가스난로에 대한 장점과 그 다음에 이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집안에서 쓰고 식당에서 쓰고 정확한 좀 사실을 좀 기억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다 저런 경우에는 괜찮다. 가장 중요한 건 제 구독자분들한테 야 막연히 그냥 위험하다 그냥 환기만 시키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확한 수치로 이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이 정도의 산소가 유입이 되는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냥 환기예요. 환기. 좋은 제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70년대 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 누구도 손댈 생각을 못 하죠. 왜? 문제 생길까봐.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겨울에 양말이 젖었다고 버너에다가 양말 말리잖아요. 그러다 양말에 불이 붙어갖고 텐트가 홀라당 탔어. 그러다 사고가 나. 그러면 버너를 음식을 하는데 썼어야 되는데 양말을 말리다 양말이 탔고 그 양말로 인해서 텐트가 불이 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법들이 오래된 거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는 법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갖고 제가 그냥 취미생활을 만들었었던 그 연통 무시동 히터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버너는 자그만 것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버너를 작은 걸 사용하니까 이 안에 있는 열이 너무 많이 잠기기 때문에 무조건 큰 사이즈에 맞게끔 써야 되고 이 망 또한 중자가 아니라 무조건 대자만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쓰지 마요. 예, 쓰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혹시라도 구매를 하셔갖고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정말 그 높아지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125ml 연통, 이거는 싸구려예요. 2,300원짜리. 밑에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들어가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계속 들이친다고 했을 때 이 불꽃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열량은 제가 30%를 개선을 했는데 열량을 개선하는 방법은 딱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음식 찌꺼기망 있죠? 이게 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이 있고 이게 대예요. 이거를 얹어서 불을 뗐을 경우에는 열량이 약 30%가 올라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 열량을 올리는 거는요 금방 이게 뜨거워지면서 열량이 30-40%가 늘어나 버려요. 제가 사용하려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날씨가 정말 추웠을 경우에 정말 영하 5도 6도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열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얹어 놓고 불을 최소한으로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달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치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화력을 높였을 때만큼 열량이 좋아지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예쁜 쓰레기입니다. 버너는 시판이 되는 거고 그 시판되는 버너에 그냥 프로펠러 하나 달아서 그 바람이 그냥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야외용으로는 허가 날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라도 이걸 제조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신박 연통 무시동 히터의 이름을 드릴게요. 꺼져! 그럼 여러분 가스버너를 실내 사용할 때 안전할까? 아니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본 제품인데 여러분 일본 제품 홍보는 아니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도 불을 떼면서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약 1시간 반 정도 떼는 거라는데 가스를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람이 죽는데 저렇게 버너를 안에다 떼갖고 저 뜨거운 바람을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쏘게끔 했네. 나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나라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이 없나?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란 제품이 있는데요. 스팀바 히터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누가 댓글에 이렇게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그 히터를 보는 순간 그냥 제가 깨갱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총도 아니고 이거 뭐 유탄 발사기도 아니고
보시는 대로 어때요?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고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게끔 안 하고 안전하게 국내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깎아서 무슨 이게 구찌, 에르메스 그런 명품 마냥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깎아서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있는데 제가 정말 욕심나는 건 이 제품 꼭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무시동 히터를 100% 구현하고 있는 거죠. 가스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위로 올려보내고 그 연소한 가스의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내부에 잠긴 열은 환풍기 팬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내보내는, 이거 정말 신박하지 않아요? 너무 신박해 갖고 이 제품은 제가 꼭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관계자 여러분들, 저 무시동 히터 리뷰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일반 난로의 탄소 배출과 그리고 미세먼지량, 공기 중 산소량, 그 다음에 심박수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얼마만큼의 수고로움이 들던 간에 꼭 알아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새로 구독을 해주시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 영상 제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최소한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 수치적으로 이 정도의 수치로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시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휴비딕에서 나온 신제품 미세먼지기 체크기입니다. 정말 예쁘죠? 네. 휴비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소형 그 의료기기를 많이 만드시는 그런 곳이에요. 저주파 치료기서부터 요런 미세먼지 체크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일반 난로와 그 다음에 버너를 이용한 저 연통 히터를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정말 석고대죄에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수치가 좋았다 그럼 너 댓글러들 니네 그게 아니고요. 우려하는 맘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따라할까봐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거니까 이번 댓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다른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멘탈 다 잡고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일산화탄소기 이게 망가진 건 아닌지 차량용 배기가스에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배기 똥을 안 해. 자, 자동차 매연에 죽습니다. 죽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입니다. 자, 오늘 조수 조수 인사하고 가. 자, 여러분 대박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시동 연통 히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와서 많은 실험을 할 건데요. 네,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 다른 제품, 저가의 제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연통도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아니면 각자 다른 팬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원이 나가고 어떤 분은 너무 뜨거워지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셔갖고 이거는 나중에 시판이 되거나 다른 분들이 누군가 만드셨을 경우에 그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너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 얄팍해집니다. 그냥 버너 불만 킨다고 해서 탄소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실험 장비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안쪽에는 미세먼지 체크기 46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현재 온도는 13.9도에 습도 24%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산소 포화도는 20.7%가 되겠고 안에는 두 개의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습니다. 약 30ppm 이상 일산화탄소가 올라갔을 때 경보기가 작동되게 되고요. 그러면 먼저 이 안에 버너를 불을 당기고 나서 이 텐트를 닫았을 경우에 안에 내부 온도나 미세먼지나 공기 포화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 미세먼지도가 48%, 그 다음에 온도는 14도, 습도는 29%에서 30%,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개와 지금 보시는 대로 산소 포화도는 2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문은 완전히 밀폐를 시키겠습니다. 경보기는 울리지 않고 산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질식 쌓을 가능성이 높은지 두 개의 장치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실험은 제가 소개해드린 무시동 연통 히터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동 연통 히터는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산소 공기 측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한 21% 정도 됐었던 산소가 지금 19.9%
예, 19.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가 약 18%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질식사할 가능성이 아주 큰 위험한 수치가 되겠어요. 현재 온도는 내부가 18도, 습도가 42% 이렇게 됩니다.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여러분, 난로의 실험을 보셨고요. 무시동 연통 히터가 일산화탄소를 안쪽으로 계속 배출을 하고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산소를 줄어들게끔 해서 질식사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도록 제가 1시간 동안 내부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공기는 21.4,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55%, 56%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작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자, 여러분, 지금 수치가 사라졌는데요. 아까 텐트를 밀봉해 놓고 아까 가스 난로를 켰을 경우에는 60ppm 정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까 50%대에서 48%,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18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습도는 31%. 지금 현재 내부 산소는 21.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체크기도 00ppm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계속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93. 예, 그 다음에 맥박은 87. 현재 제 혈관 속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는 93이 되겠습니다. 이 산소 포화도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약 90 정도, 89 정도 떨어지면 환자분 숨 쉬세요 하면서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90까지 떨어지면 의사 선생님께서 숨 쉬라고 얘기를 해주는 권고 수치가 되겠습니다. 산소만 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일반 연소되는 난로나 버너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수치가 일산화탄소가 나오진 않는다. 그 대신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위험하다. 근데 위험한 정도가 조금만 개방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너무 밀폐된 상태에서 뜨겁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산소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앵글 각도를 좀 바꿨고요. 지금 산소 수치가 지금 21%, 20.9%. 산소 포화도는 96%. 아까보다 더 늘어났어요. 제가 이 실험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살고 싶거든요. 예, 일산화탄소 체크기 같은 경우에는 000 ppm, 죄송합니다. 000 ppm. 산소는 20.9%. 변화가 없어요. 자, 현재 여러분, 지금 저는 편안하게 있고요. 산소 포화도는 95. 예, 열량은 높이고 나서 온도가 약 87, 86, 81 정도. 자, 여러분, 10분 동안에는 제가 텐트의 문을 어느 정도 좀 개방을 좀 해볼게요. 21.1, 20.0, 20.9, 네, 0.1% 줄어들었네요. 더 이상 앞에다 갖다 댔는데 더 이상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일산화탄소 측정기도 지금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20.8, 20.7, 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세기 2020년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뭐든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이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스 버너풀만 킨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만 충분히 공급하면 버너나 난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무시동 연통 히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끊임없이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지금 20.9%, 네,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생활하는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를 보이고 있어요. 혈중 내 산소량도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도 외부와 내부와 크게 별반 차이 없게끔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플러 보고 있나? 나 신박이야. 테스트하면서 정말 많이 버리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조합을 했지만 그 제품들이 정확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실험 텐트에서 신박이었습니다.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기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무조건 가스 버너를 켜기만 하면 일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사람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게 아니라 충분한 산소만 있다면 모든 가스 버너는 충분히 완전 연소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으며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텐트 안으로 유입을 시켰을 때 충분히 텐트 안에서도 위험을 조금이나마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서큘레이터가 돌아가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텐트에는 이 옵션 일산화탄소 측정기,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기나 산소 측정기 이런 것들 저렴해진 것들이 있으면 애초에 물건 판매를 할 때 법규를 바꿔서 텐트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 체크기를 무조건 하나는 텐트 안에다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텐트 안에서 정말 숯불 피우지 마시고 난로라든지 가스버너라든지 사용하실 때는 정말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신박하셨나요? 신박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신박하고 더 재미나고 알찬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신박TV의 신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